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수 칼면저 비교수입니다. 자, 진에어 자소서 다들 작성하고 계시나요? 2026년 정말 1월부터 센세이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끝난 에어로케이 자소서의 경우 어땠나요?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경험 포트폴리오 제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에어프레미아 채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에어프레미아는 자소서 항목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면 뭐예요? 여전히 어려운걸요. 700자 세문항 2100자 작성들을 하셨을 거고, 에어프레미아만 보셔도 그들만의 에어프레미아의 워크코드와 그 다음에 브랜드 정체성이 굉장히 고스란히 그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똑같은 경험이지만 각 항공사마다 그들의 컬러로 여러분들이 리브랜딩을 해주셔야만 좋은 성과를 이어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 역시 매우 이례적이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블로그, 인스타로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도 드리고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진에어 자소서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 작성한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세하게 5문항 모두 작성법과 작성 꿀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블로그 안에 작성 가이드 맵이 전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으니까요. 정말 막연하다, 내 경험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진에어 자소서 어렵다라기보다는요, 기존 패턴과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진에어 자소서 한 번쯤 바뀔 때가 되긴 했습니다. 기존에 300자 쓰기도 애매하고 쓰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뭘 써야 될지 좀 쓰다 보면 칸이 넘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지원 동기부터 핵심 역량,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여줘야 될 미래지향적인 모습, 회사에 대한 관심, 이 정도의 이 자소서 문항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극명하게 달라졌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증명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 경험은 한정적인데 도대체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라는 것이 이번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요, 지원 동기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공사의 기본적인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에어가 과감히 지원 동기를 없앴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진에어 자소서와 관련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어떻게 여러분의 경험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핀셋으로 규정을 해주셔야만 합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서 함께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진에어 자소서의 변화된 부분들 한번 간략하게 살펴드리고 1번부터 5번까지 각 문항을 전개해 나가는 어떤 기초 과정, 뼈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맨 마지막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만들어 놓은 답변 예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5번 문항 다뤄볼 거고요. 1번 문항은 또 다른 블로그에 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 동기 이번에 이제 없어졌어요. 대신 어때요? 여러분의 핵심 역량 알고 싶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협업 경험이고요. 갈등 관계, 갈등 관리라는 부분, 그리고 나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헌신적 마음, 주인의식, 그리고 스스로 사소한 일이지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실제 그러한 우리 실제 경험, 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서비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문항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간추려 놓긴 했지만 실제 문항 보시면 상당히 문항이 길거든요. 그 문항의 핵심을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2번부터 5번까지 문항은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에어 이 자소서 문항과 승무원의 직무 역량을 한번 저는 매칭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워크와 협업 능력에 관련된 이 문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 3, 4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업무예요, 우리 기내에서. 그래서 비상 상황 시 승객의 안전 책임져야 되고요. 또 기내의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호 신뢰 그리고 즉각적인 협업 능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풀어내지 마시고 진짜 이 협업과 팀워크에 관련된 경험이 고스란히 잘 느껴질 수 있도록 디테일한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나만의 소재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면접장에 가시면은요, 요거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내 디테일한 경험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디테일로 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디테일한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간추려서 정확하게 또 어필하실 수 있다라는 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 자소서 쓰시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다 이제 사소하지만 번거로운 일들, 놓칠 수 있는 것들, 사소하지만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자, 이 부분은 4번 문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 5번 문항 이렇게 분류를 쫙 해봤으니까 이런 문항들에서 내 직무 역량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로 인식을 해주시면은 문항 작성하기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진에어 자소서 문항별 작성 가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1번 문항이 아까 뭐였습니까? 자, 단순히 역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량과 강점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게 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뼈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 역량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역량이 내 강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쵸? 나의 경험, 서술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어떻게 진에어에서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한마디 연결고리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에 대해서 핵심 역량 말씀하실 때 뭐 고객의 최고 어떤 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식의 너무 포멀한 얘기보다는요, 저비용 항공사고 또 자원의 제약이 많고 또 뭔가 정말 집중력 있는 협업이 필요한 집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을 꼽아주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보시면 효율적 환경,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뭐 문제 해결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블로그에 이미 하나 1번 자소서 답변 예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뜨거운 돌판을 나르는 업무와 관련한 안전 업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키워드가 안전인데 실제 예시 딱 보기만 해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답변 샘플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문항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네, 2번 문항. 자, 가치관이 다른 구성원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나왔냐면 갈등 상황을 극복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면접 상황에서도 많이 묻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진에어 2번 문항에서는 뭘 전제로 깔았냐면 가치관이 다른 구성원이라는 전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다른 누군가를 가져오기 좋은 상황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아르바이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학연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치관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 쉬운 소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와 관련된 이 디테일의 경험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아무리 비슷해도 전혀 다른 느낌의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인데 나는 방식 A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또 팀원은 방식 B를 더 고집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셔야 500자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700자 아닙니다. 500자니까 300자보다는 좀 많아지긴 하지만 500자도 사실은 이 가치관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협업했던 사례를 풀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뼈대와 골조를 한번 잘 참고하셔서 시츄에이션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는 거 방향 설정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와 관련해서 뭐 경청의 단계도 있겠고 뭐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거 또 절충안을 제시했던 이런 단계별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노력들이 아마 이 본론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면접관이 봤을 때 인사팀이 보셨을 때 이거 제대로 작성했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테일의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은요, 여러분들에게 자발적 솔선수범할 수 있는 수행 능력,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소서를 쓰거나 여러분 면접 답변을 하실 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항은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 조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말 없이 묵묵히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포인트는요. 작지만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지만 이걸 놓쳤을 때 뭔가 큰 이슈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곳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입 직원의 온보딩 작업을 내가 좀 도와줬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도 회의록을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다음번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있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를 그쵸 같이 쓰는 공간 청소 안 하잖아요. 그걸 좀 내가 좀 청소를 관리하고 있다든지 또는 비품이나 소모품을 다 떨어지고 나서 뭐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작지만 섬세한 부분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쳤을 때 우리가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겠고 업무 처리하는데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섬세함 그러면서도 타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4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뭐냐면 개인의 편의나 효율 대비 팀 전체 상황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팀이 먼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그래야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적절한 어떤 논리적 전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과정 프로세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시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예시로 구조화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의 일정 중요하죠. 하지만 팀의 긴급한 필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걸 풀어가는지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어떤 예시가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 불편이 좀 있을지라도 이걸 좀 감수하고 팀의 성과나 팀의 효율을 위해서 좀 양보한다. 또는 단기적으로는 나한테 좀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먼저 더 우선순위에 두겠다. 뭐 이런 어떤 그쵸 상황들 가져오실 수도 있겠고 또 무조건적인 팀을 위한 희생과 팀 우선주의보다는 이게 좀 서로에게 좋을 수 있는 절충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관점들도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재와 어떤 관점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 문항이거든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소통 노하우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본인만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해본 적이 있을까? 그렇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명확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나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기술하시기 바랄게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타이밍을 좀 조절해가는 방법도 나만의 소통 노하우가 있겠죠. 타이밍.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서는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 이런 거 정말 눈치 빠르게 좀 상황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점을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뭐 그렇죠? 자기만의 주장과 논리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오픈마인드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관점 전환법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또는 이거를 막 무조건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서처럼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내가 원했던 어떤 그쵸? 방법론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소통법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강점과 매력을 어필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카페 아르바이트 상황으로 저는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이냐면 회전율을 되게 빠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반면 저는 고객과 소통을 좀 우선시하면서 좀 약간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맨날 혼나. 너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만의 소통 노하우를 명확하게 인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의 입장도 먼저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에 대한 그렇죠? 나를 인식하는 거 또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러면서 상대방과 충돌을 일으키기보다 상대방도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나만의 소통 노하우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빼놓고 여러분들이 막 블라블라블라 이그젠플 사례만 나열하시게 되면은 의미 없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491자 되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자소서 5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 뼈대와 구조 어떻게 하시면은 이 합격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 인스타그램 백칼 플라이트 들어오시면은요, 찐 자소서 5번 댓글 남겨주시면 이 답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 받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에어 자소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문항수 5개, 글자 수 확 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점은 평가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데서 좀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동, 또 실행력을 보여달라라는 어떤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명확하게 좀 표현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배교수 칼만접의 전체 가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더보기 밑에 더보기 설명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협력업체로 같이 하고 있는 AI 면접 프로그램 업체 마라다 홈페이지에서 핵심 기출 필수편 강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마라다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 강의로 제가 8개의 테마를 가지고 분류된 각 항공사 기출문제를 40문항을 제가 직접 선별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문항에는 면접관의 의도부터 질문에 대한 해설 그리고 실제 모범 답변까지 제가 일일이 다 꼭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지점들을 살려서 잘 정리를 해두고 강의를 총 48강을 찍어뒀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면서 계속 반복 듣기, N회독 하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 번 듣고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면접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희일비하시게 되는데 이 면접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꼭 합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이스한 면접관의 그냥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을 지적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생각하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특히 임원이나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하시는 경우들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는 실제로 이 면접관의 관점이나 의도 그리고 실제 내가 어떻게 답변을 작성하는 게 좋을지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문항들만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면접관의 관점 포인트까지 다 담아놨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뜨게 되고요. 저희가 환급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 커리큘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기소개, 성격, 취미, 특기, 장단점 해가지고요. 강의안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실제 내가 면접관과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미션 수행이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매우 좋은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다 업체하고 협력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션이 각각의 문항마다 다 달려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테마로는 승무원 직무 관련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지원 동기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지원 동기, 항공사 충성도 관련된 문항들 나와 있고 가치관과 비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뭐 100가지, 뭐 1000가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큰 테마나 분류 안에서 이 질문들이 어떻게 응용해서 나오고 있는지 이 질문의 맥락이 이런 질문에서 파생된 것인지 정도는 알고 준비를 하셔야지 뭐 100가지 다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맥락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총체를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직무 경험 그리고 대외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항공산업과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롤플레이 관련된 토론 면접까지 전체 다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놨으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한 달 학원비도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론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패턴이라든지 최근에 흘러가는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면접관이 이 질문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를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속 시원한 해설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한 진에어 관련된 자소서 내용 하면서 공부 더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 인강 소개를 좀 잠깐 해드렸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진에어 합격 여러분들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백유숙 칼면접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